안녕하십니까. 굴삭기 시험의 강의를 맡은 전범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최신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굴삭기 시험에서 3회 이상 기출된 문제들 중에서요, 제가 엄선해서요, 모의고사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강의예요. 특히 이 강의는요, 여러분께서 실전에서, 즉 굴삭기 시험의 시험을 보실 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 문제에 접근해서부터 내가 적용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는 전반적인 분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강의예요. 어떻게 보면 제 강의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쫓아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OT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뭘 말씀드렸어요? 최신 기출문제를 몇 번이요? 3회독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3회독을 제가 여러분께 시켜드릴 거예요. 궁금하시죠? 저를 쫓아서 한번 강의로 들어가 보시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요약집 강의에서 기출문제, 문제 스킬, 맞죠? 그거 풀이하는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문제풀이 강의니까요.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고 그거 인지하신 다음에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먼저 문제풀이 스킬 뭐였죠? 그래요. 형광펜 준비하셔야 되죠. 형광펜 준비하셔서 저희 책은 답에는 색깔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답에는 칠하지 마시고 문제에다가 어디요? 주요 문구에다가 형광펜 칠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X, 이해할 문제, 암기할 문제 맨 처음부터 표시하셔야 되고 됐죠? 자, 두 번째 뭐였죠? 그쵸? 저희 시험은 문제은행식 시험이니까 동일하고 유사한 문제가 한 70% 정도가 반복되어 출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답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뭘 외워야 된다? 답만 외워야 된다. 그게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내용이? 그렇죠. 핵심 문구나 핵심 키워드 같은 거, 핵심 문장 같은 건 어떻게 돼? 외워야 된다. 특히나 어떤 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압력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간다든지가. 그렇죠? 스프링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생각하라고 그랬죠? 충격을 완화하는 거라. 그다음에 그렇죠. 어떤 식으로 스프링을 넣어서 눌렀을 때 결론은 압력을 가는 가압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거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거 말씀드렸어요?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한 5문제에서 10문제까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어떤 거죠? 문제 중에 안 좋은 걸 물어보면 당연히 답도 안 좋은 걸 체크해야 된다. 그렇죠? 문제 중에 좋은 걸 물어보면 답도 좋은 걸 체크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가진 어떤 나라들의 스킬들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명심하시고 자, 우리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1번이에요. 자,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뭐예요? 답이 엔진이에요. 뭐예요?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원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동력 발생하죠? 연료 에너지, 화학 에너지 맨 처음에 우리가 연료 주입하죠. 그게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세요? 연소실에서 뭐가 일어나요? 폭발 행정, 동력 행정, 연소 팽창 행정.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발생해요? 열 발생하죠. 동력 발생하죠. 그거를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전달해요? 그렇죠. 바퀴까지 전달해서 움직이게 하잖아요. 즉 열에너지, 기계적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장치. 그걸 뭐라 해서 우리가 엔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돼요? 열에너지, 형광펜, 기계적 에너지로 변한 형광펜, 장치, 형광펜, 답, 엔진.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문제예요? 암기할 문제. 맞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다음 문제 가요. 자, 기관에서 피스톤의 행정. 자, 피스톤의 행정 뭐라 그랬어요?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거리. 이거 설명한 거죠.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자, 디젤 기관과 관계 없는 거 답 몇 번이에요? 점화 장치 내 배전기가 있다. 틀렸죠? 뭐예요? 디젤 기관은 무슨 기관이었어요? 압축 착화 기관. 배전기는 무슨 기관이에요? 가솔린 기관, 불꽃 점화 기관. 없어요, 있어요? 없죠. 디젤 기관에 있는 거는 뭐래야 돼요? 연료를 분사하는 연료 분사와 관련된 뭐가 필요하다? 부품들이 필요하다. 넘어갑니다. 자, 4번. 고속 디젤 기관의 장점으로 틀린 것이에요. 틀린 것. 답 몇 번이에요? 3번. 가솔린 기관보다 최고 회전수가 빠르다. 자, 일반적으로 휘발유차하고 경유차하고 어느 게 더 빨라요? 가솔린 차가 빠르죠? 그래서 보통 휘발유차가 경유차보다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는 거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린 거죠. 느린 거죠. 답은 3번이에요. 다음 5번 가요. 기관에서 열 효율이 높다는 것. 열 효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보낼 때 효율이 좋다고 그러죠? 뭐예요? 일정한 연료
소비로서 큰 출력을 얻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열 효율이 높다고 그래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물어봤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압축 압력과 폭발 압력이 낮아진다. 뭐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자, 가스켓이라는 건 아까 뭐라 했죠? 제가? 그렇죠. 실이라는 게 뭐죠? 요거 하나 설명드려요. 자, 실은 뭐냐면은 누설을 방지하는 부품이에요. 그런데 이 실이 말 그대로 고정적인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걸 가스켓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패킹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가스켓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자, 실이라는 건 누설을 방지하는 거예요. 결론은 밀착되었다는 거죠. 결론 뭐예요? 기밀성이 유지됐네요. 자, 기밀성이 올라갔다 압력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 맞죠? 근데 그게 손상되었대요. 결국 압력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답에서 3번이요. 됐어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마모되었대요. 틈새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기밀성이 떨어져요. 당연히 압력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엔진 오일 올라왔어요. 엔진 오일의 소비량 많아졌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자, 그거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충분하겠어요. 됐죠? 다음 7번 문제 가요. 자, 기관이 작동 중 라디에이터 캡 쪽으로 물이 상승하면서 연소가스가 누출되었을 때의 원인에 해당되는 거. 자, 보세요. 누출되었어요. 누출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누출되죠? 아, 틈새가 벌어졌거나 아니면 거기가 깨졌거나, 즉 균열이 생겼거나 할 때 누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답이 몇 번이야? 1번.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연소가스가 빠져나가는 누출 현상이 이루어지네요. 균열이 생겼으니까. 맞죠? 답은 1번에 해당돼요. 다음, 기관에서 크랭크 축의 역할. 크랭크 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어요? 피스톤에서 계속 끊임없는 커넥팅 로드의 직선 왕복 운동을, 결론은 무슨 운동으로요?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잖아요. 답은 3번,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됐죠? 다음 9번 가요. 디젤 기관의 시동을 용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시동을 용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X 구하는 거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자, 시동 시 회전 속도를 낮추면 시동이 잘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겠죠. 회전 속도를 빨리 해야 시동이 잘 걸리겠죠. 답은 4번. 그냥 당연히 약간 상식적인 면도 표현되는 거예요. 자, 10번. 기관을 시동하기 전이에요. 점검할 사항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이에요. 답은 몇 번이에요? 기관 오일의 온도예요. 자, 기관 오일의 엔진 오일의 온도는요, 시동을 한 다음에 온도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다시 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자, 열에너지 기계적 에너지로 변한 장치. 뭐예요? 답은 엔진. 됐죠? 2번. 피스톤의 행정. 뭐예요?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거리. 3번. 디젤 기관과 관계없는 것. 뭐죠? 그렇죠. 점화장치는 배전기는 뭐랑 관계돼요?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과 관계없어요. 자, 4번. 디젤 기관의 장점 틀린 것. 뭐예요? 그렇죠. 가솔린 기관보다 회전수는 가솔린 기관이 더 빠르죠. 디젤 기관이 느려요. 자, 5번. 여효율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일정한 연료 소비로 큰 출력을 얻는다는 것. 됐죠? 자, 머릿속에 자꾸 찍고 가셔야 돼요. 자,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손상됐네. 손상, 가스켓은 실, 누설 방지잖아요. 일어나는 현상, 적절한 것 뭐죠? 압력이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는 거. 맞죠? 다음에 기관이 작동 중 라디에이터 캡 쪽으로 물이 상승, 연료가스 누출 원인. 뭐예요? 그래요. 실린더 헤드에 균열 생겼다. 8번 크랭크 축의 역할.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화시킨다. 다음 디젤 기관의 시동을 용이하기 위한 방법 아닌 것 뭐죠? 그렇죠. 회전 속도를 낮춘다. 높여야 되는 거죠. 자, 10번 기관을 시동하기 전 점검할 사항 관계가 먼 것 뭐예요? 그렇죠. 기관 오일의 온도는 점검 중에 어떻게 한다? 점검한다. 맞죠? 아니, 운전 중에 점검한다. 됐죠? 자, 11번 가요.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것이에요.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것. 결론은 뭐예요? 좋은 건 얘기하는 거죠. 답은 2번이에요. 자, 펜벨트의 장력이 과다해요. 자, 펜벨트의 장력이 과다하면 팽팽해가지고요. 뭘 돌려요? 그렇죠. 냉각 팬을 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열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펜벨트의 장력이 부족해요. 장력이 부족하고는 어떻게 해요? 느슨하다는 거고요. 헐거워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냉각 팬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려요. 그래서 과열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다음 12번.
디젤 기관에서 노크 방지 방법 틀린 것을 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노크는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노크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생각하면은 자기 착화가 잘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연소실에서요. 연소실에서 여기서 이제 착화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분사 노즐로 해가지고 여기서 몸을 뿌려줘서 연료를 뿌려서 여기서 연소가 일어나야 되는데 노크가 생기다 보면은 이 착화가 제 시간에 못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뭐가 쌓여요? 막 연료가 쌓이잖아요. 그럼 뒤늦게 연소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압력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압력이 커지면서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노크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노크 방지 방법으로 틀린 것이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압축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요. 이건 한 번도 설명해 드린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지금 요게 연소실이고요. 요게 뭐예요? 실린더잖아요. 그럼 실린더 안에 뭐가 있어요? 피스톤. 자, 피스톤이 맨 위에 있는 위치 무슨 점이에요? 상사점. 피스톤이 가장 아래에 있는 위치 무슨 점이에요? 이거 상사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사점이에요. 자, 피스톤이 맨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상사점의 위치에 있을 때의 실린더의 용적 어느 부분이죠? 이 파트 맞죠? 결론 이게 무슨 용적이에요? 연소실 용적. 됐어요? 그 다음에 피스톤이 하사점이 내려와 있을 때의 실린더 용적 이만큼이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실린더 용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압축비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 압축비가 뭐냐면 이 실린더 용적하고요, 요 연소실 용적의 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압축비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비율이 얼마냐면요, 약 20대 1 얘기를 많이 하셔요. 많은 분들이요. 근데 압축비가 높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출력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노크를 방지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압축비를 높이는 게 맞죠. 좋은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압축비를 낮춘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약간의 좀 말 자체만 용어가 좀 어려워요. 요 말 자체를 해석하는 게 어렵죠. 요거 잘 해석하시면 답이 압축비를 낮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됐죠? 자, 방지 방법이니까 어떻게 돼요? 압축비를 높여야 되는데 틀린 거니까 낮춘다가 틀린 말이죠. 자, 다음 넘어가요. 자, 디젤 엔진의 연료 탱커에서 분사 노즐까지 연료의 순환 순서로 맞는 것. 이거 제가 많이 설명을 했어요. 연료 탱크에서 공급 펌프 거쳐서, 펌프는 뭐 한다고 했어요? 기계적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그리고 이거를 불순물 제거는 필터 통해서 최종적으로 분사 노즐 가기 전에 분사 펌프 들렸다가 분사 노즐 가서 고압의 연료를 안개와 같이 분사하는 거죠. 답 3번. 그렇죠? 14번. 디젤 엔진은 연소실의 연료를 어떤 상태로 공급하냐? 어떤 식으로 공급한다 했어요? 그렇죠. 고압의 연료를 어떻게? 고압으로 연료를 그렇죠. 안개와 같이 분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2번이요. 다음에 기관의 연료 분사 펌프에 연료를 보내거나 공기 빼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장치. 자, 펌프예요. 펌프. 연료를 보내는 거, 공기 빼기 작업을 하는 장치인데요. 답은 뭐냐면 프라이밍 펌프예요. 뭐라고요? 프라이밍 펌프. 연료 분사 펌프에 연료를 보내거나 공기 빼기 작업을 하는 거 필요한 장치 뭐라고 그래요? 프라이밍 펌프라고 그래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고 친구를 뭐라 그래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베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베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빼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빼프. 공기 빼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장치 빼프. 프라이밍 펌프. 되셨어요? 16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장치 공기 빼기 순서가 바른 거. 자, 보세요. 공기, 연료에 공기가 들어갔어요. 그럼 공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려면 연료를 다 내보내면 되잖아요. 결론은 연료를 공급하는 순서나 연료 안에 있는 공기를 빼는 순서나 같아요? 달라요? 자,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 공기 빼기 순서는 뭐랑 똑같아요? 공급 순서와 유사하다. 거의 비슷하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맨 처음에 연료 탱크에서 연료 공급 펌프를 통해서 필터 거쳐서, 맞죠? 여과기 거쳐서 분사 펌프 보내고 분사 노즐로 보내줘요. 답 1번이네요. 다음.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거. 요거 하나 좀 그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저 라디에이터 캡이요. 요렇게 보시면요. 요 안에 무슨 밸브가 있냐면 진공 밸브라는 게 있어요. 라디에이터 캡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밖에 뭐가 있냐면 이게 압력 밸브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또 공기 밸브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건 말 그대로 진공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력을 표현할 때요. 플러스 압력. 그래요? 대기압이라고 그래요. 플러스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거를 정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요. 마이너스 압력이요. 요 압력을 뭐라고 하면 우리가 부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진공은 어디에서 작용이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작용이 되고요. 압력 밸브는요. 일반적으로 플러스 압력, 정압에서 작용이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압력보다 낮은 압력에서 작용이 될 때 열리는 밸브는 뭐냐면요. 당연히 낮은 압력이니까 마이너스 압력, 진공 밸브고요. 일반 내부 압력보다 높은 데서 열리는 압력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압력 밸브라고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냉각 장치의 내부 압력이 부압, 마이너스 압력이 될 때 열리는 밸브 무슨 밸브예요? 진공 밸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다음. 라디에이터 캡에 스프링이 파손되었을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은 자 보여요? 스프링 나왔어요. 자, 스프링 나오면 딱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충격 흡수. 충격 흡수 또는 충격 완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스프링을 포함한 것을 해서 이렇게 누른다 그랬죠? 캡 같은 거.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가압의 문제다. 가압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야? 온도가 올라간다. 그렇죠? 근데 스프링, 가압할 수 있는 게 파손되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답 몇 번이에요? 1번. 됐죠? 다음, 냉각팬의 벨트의 유격이 클 때, 이 유격이라는 건 뭐냐면요. 헐거운 정도예요. 헐거운 정도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느슨하죠. 느슨하다 보니까 팬 자체를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려요. 그러다 나중에는 만약에 천천히 돌리고 나중에 돌리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어떻게 돼요? 과열되잖아요. 팬이 안 돌아가니까. 맞죠? 열받으니까 과열된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다음, 냉각수 순환용 물펌프가 고장났을 때 기관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자, 물펌프는 뭐예요? 말 그대로 엔진에다가 엔진을 더 열받았으니까 식혀줄 수 있는 뭐예요? 물을 공급해주는 펌프잖아요. 물펌프가 고장났으니까 당연히 엔진은 뭐가 되겠어요? 과열이 되겠죠. 답은 1번 기관 과열이에요. 자, 11번 봐요.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 아닌 것. 답 몇 번이에요? 팬 벨트의 장력이 부족할 때 과열이 되죠. 과다할 땐 원인이 아니에요. 과열되지 않아요. 자, 12번 디젤 기관에서 노크 방지 방법 틀린 것 뭐라 했어요? 노크 방지 압력비를 원래 높여야 되는데 원래 방지를 하려면 높여야 되는데 그게 틀린 거니까 반대잖아요. 낮춘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13번 디젤 엔진의 연료 탱크 분사 노즐까지 연료 순환 순서 몇 번이죠? 연료 탱크에서 공급 펌프, 연료 필터, 분사 펌프, 분사 노즐. 다음 14번 디젤 엔진 연료실의 연료를 어떤 상태로 공급? 어떻게 하세요? 안개와 같이 분사한다. 자, 15번 연료 분사 펌프에 연료를 보내거나 공기 빼기 작업할 때 필요한 장치 빼프 프라임 펌프. 자, 디젤 기관 연료 장치 공기 빼기 순서 뭐죠? 연료 공급 순서랑 똑같다 그랬죠? 공급 펌프, 연료 여과기, 분사 펌프. 다음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 설명 적합한 것 뭐죠? 그렇죠. 부압 장치 되면은 부압이 되면은 진공 밸브 열린다.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이 파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뭐랬죠? 파손되니까 뭐 문제가 돼요? 그렇죠. 가압이 안 되니까 온도가 떨어지겠네요. 냉각수 비딩점 낮아진다. 다음 19번 냉각팬 벨트 유격 클 때 일어나는 현상 뭐라 그랬어요? 느슨해지니까 물펌프 회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결국 기관 과열이 된다. 냉각팬이 안 도니까. 자, 20번 냉각 순환용 물펌프 고장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물펌프 결론은 냉각을 식혀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게 고장 났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기관 가열. 됐죠? 자, 21번 엔진 오일 교환 후 압력이 높아졌다. 압력이 높아졌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답 뭐예요? 점도가 높은 곳으로 교환하였다. 이거 키 센텐스 기억하세요? 점도가 높으면 어떻다? 뭉친다. 그렇죠? 저항도 크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압력도 높아진다. 그렇죠? 이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맞죠? 답은 4번. 자, 점도 지수가 큰 오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 자, 점도 지수는 뭐랬어요? 점도를
유지하거든요. 지속하고자 하는데 나타내는 수치잖아요. 자, 점도 지수가 크다는 것은 내가 점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점성을 유지하는 건데 온도는 점도와 반대잖아요. 온도 변화가 크면 점도가 작아지잖아요. 결국 점도 지수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렇죠? 이해의 측면이 열세요. 자, 윤활 방식 중 오일 펌프로 구비하는 방식은, 자, 윤활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식이 있냐면 비산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송식이 있어요. 자, 윤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산, 압송식이 있어요. 자, 비산식은요, 펌프, 오일 펌프예요. 펌프 사용 안 하고요. 압송식은 펌프 사용하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됐죠? 자, 오일 펌프로 구매하는 방식 뭐예요? 압송식. 답 2번이에요. 다음에 엔진 오일이 무슨 색깔 띠고 있어요? 우유색 띠고 있을 때 주된 원인 뭐예요? 냉각수 섞여 있어요. 됐어요? 자, 엔진 오일 색깔이요, 두 가지예요. 우유색 띠고 있으면 냉각수 섞여 있는 거고요. 검정색, 까마면 뭐예요? 불순물 섞여 있는 거예요. 다시요, 까마면 불순물 섞여 있고요. 우유색 띠면은 냉각수 섞여 있는 거예요. 다음, 엔진 오일량 점검에서 오일 게이지의 상한선과 하한선 표시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면은 답은 3번이에요. 로우선과 풀선 사이에서 어디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요 풀선에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이게 풀선이고요. 이게 로우선이에요. 요 사이에 있으면서 풀선 쪽에 가까이 있으면 좋다. 답 3번이에요. 26번. 윤활 장치에서 오일 여과기의 역할은 답 몇 번이에요? 오일에 포함된 불순물 제거. 자, 여과라는 거 뭐 걸르는 거잖아요. 나쁜 거 걸리는 거잖아요. 불순물. 답 3번이요. 말에 해답이 있어요. 7번. 오일량은 정상이나 오일 압력계의 압력이 규정치보다 높아요. 높을 경우 조치상. 자, 보세요. 내가 압력에서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열받았어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몇 번이요? 유압 조절 밸브 풀어주면 되죠. 그렇죠? 이거 좀 나름대로 어떻게 높으니까 낮게 해줘야 되잖아요. 좀 풀어주면 돼요. 28번. 기관 오일 압력이 상승하는 원인에 해당하는 거.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떨 때요? 2번. 오일 점도가 높을 때. 점도 높다, 뭉친다, 저항 크다, 압력 높다. 다 연결되고 있어요. 자, 29번.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실린더로 흡입할 때 먼지 등의 불순물을 여과하여 피스톤 등의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건 뭐죠? 그렇죠. 에어클리너. 이 에어클리너 말 자체가 뭐예요?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에어클리너. 30번. 건식 공기청정기의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거예요. 자, 건식이에요. 건식. 물 대면 안 돼요. 맞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압축 공기로 먼지 등을 털어내면 돼요. 다시 뭐요? 압축 공기로 먼지 등을 털어내면 돼요. 자, 21번부터 다시 봐요. 자, 엔진 오일 교환 후 압력 높아졌다. 그 원인 뭐예요? 그렇죠. 오일 점도가 높은 곳으로 교환했다. 자, 점도 지수가 큰 오일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 어떻다? 작다. 윤활 방식 중 오일 펌프로 급유하는 방식 무슨 식? 압송식. 자, 24번. 엔진 오일이 우유색을 띠고 있을 때 주된 원인 뭐가 섞여 있어요? 냉각수 섞여 있다. 25번. 엔진 오일량 점검 오일 게이지의 상한선과 하한선 표시 가장 적절한 것 로와 풀 표시 사이에서 풀에 가까이 있으면 좋다. 다음에 윤활 장치 오일 여과기의 역할 뭐죠? 그렇죠. 오일에 포함된 불순물 제거 작용. 자, 27번. 오일량 정상 오일 압력계 압력이 규정보다 높을 때 조치상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받으면 좀 풀어주면 좋죠. 유압 조절 밸브 풀어준다. 다음. 기관 오일 압력이 상승하는 원인 해당되는 것 뭐예요? 그렇죠. 점도가 높을 때 계속 반복된다 그랬어요. 자, 29번. 먼지 등의 불순물을 여과하여 피스톤 등의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 깨끗하게 해준다. 에어클리너. 됐죠? 30번. 건식 공기청정기 효율 저하 방지 방법 적합한 것 뭐다? 압축 공기로 먼지 등을 털어낸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은 제가 그걸 띄워줄 테니까 그걸 보고 답만 머리에서 찍으세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에러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변환 찍으세요. 뭐죠? 됐어요. 자, 2번. 피스톤 행정 뭐죠? 아, 이거예요. 다음. 디젤 기관 관계없는 것. 아, 이거예요. 자, 찍으시는 거예요. 머리로 상상을 해보세요. 자, 디젤 기관의 장점 틀린 것. 아, 되셨죠? 자, 여유율이 높다는 것. 되셨어요?
자, 실린더 헤드 가스켓 손상 일어나는 현상 뭐죠? 됐죠? 전 막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냥 눈과 같이 머릿속에 자꾸 찍으셔야 돼요. 이 자체를. 라디에이터 캡 쪽으로 물이 상승, 연료가스 누출 원인 뭐예요? 그렇죠. 다음 크랭크 축의 역할. 크랭크 축의 역할 뭐죠? 이거였어요. 다음 10번 시동을 용이하기 위한 방법 아닌 것이에요. 맞죠? 다음에 기관 시동하기 전 점검할 사항 관계가 먼 것 시동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11번 기관 가열되는 원인 아닌 것 그래요. 자, 노크 방지 방법 틀린 것. 다음 13번 연료 탱크에서 분사 노즐까지 연료의 순환 순서 맞는 것.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연소실에 연료를 어떤 상태로 공급? 다음 15번 연료 분사 펌프에 연료 보내거나 공기 빼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장치. 다음 16번 연료 장치 공기 빼기 순서. 자, 17번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 적합한 것. 답을 보셔야 돼요. 답을 지문보다. 다음 18번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 파손 먼저 나타나는 형상. 다음 19번 벨트 유격이 클 때 일어나는 현상. 자, 20번 냉각수 순환용 물펌프 고장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자, 21번 엔진오일 교환 후 압력이 높아졌다. 그 원인. 자, 22번 점도 지수가 큰 오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 23번 윤활 방식 중 오일 펌프로 급유하는 방식. 자, 24번 엔진 오일이 우유색 띠고 있다. 주된 원인. 자, 25번 엔진 오일량 점검, 오일 게이지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표시 가장 적절한 것. 자, 26번 오일 여과기의 역할. 자, 27번 오일 압력계의 압력이 규정치보다 높다. 조치사항. 28번 기관 오일 압력이 상승하는 원인. 자, 29번 먼지 등의 불순물 여과, 피스톤 등의 마모 방지하는 역할 하는 장치. 30번 건식 공기청정기 효율 방지 위한 방법. 자, 되셨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맨 나중에는 제가 문제만 읽어드리고 답은 여러분께 자꾸 상기시키려고 제가 그 해설을 말씀 안 드린 거거든요. 그럼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쪽에 머릿속에 이미지로 찍힙니다. 아셨죠? 자, 수고하셨고요. 좀 잠시 쉬었다가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